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중 38%가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조작, 성분 표시 누락이 만연합니다. 수백만 한국인이 매일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마트 5곳과 진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식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5위, 노브랜드 냉동식품 라인.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가성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실시한 검사에서 노브랜드 냉동만두 새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법적 기준치는 음성이어야 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조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복통, 설사, 구토, 심하면 신부전까지 일으킵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중소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합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합니다. 그 과정에서 품질 관리는 뒷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테스트에서 노브랜드 냉동 돈가스의 육함량은 표시된 것보다 12% 낮았습니다. 포장지에는 돈육 70%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58%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분과 식물성 단백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기를 사는 게 아니라 전분을 사는 겁니다. 노브랜드 냉동 피자에서는 보존요인 소르빈산 칼륨이 허용치의 1.8배 검출됐습니다. 소르빈산 칼륨은 장기간 섭취 시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발육장애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가격은 4,900원입니다. 저렴해 보이지만 당신이 지불하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함께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제품을 살 때마다 당신은 위생불량과 성분 조작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4위, 홈플러스 신선식품 매장. 홈플러스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매장에서 판매된 소고기가 호주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킬로그램당 2만 원입니다. 소비자는 국내산 가격을 내고 호주산을 산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홈플러스는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홈플러스 야채 코너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2024년 식약처 잔류농약검사에서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깻잎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클로티아니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신경독성 물질로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허용되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홈플러스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격만 보고 계약합니다. 농가가 어디서 어떻게 재배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농약을 얼마나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홈플러스 PB 상품인 홈플러스 시그니처 M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로 사용되지만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환됩니다. 니트로사민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위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대장암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한국소비자원 테스트에서 홈플러스 시그니처 제품 10개 중 4개가 품질 기준 미달로 판정됐습니다. 40% 불량률입니다. 이건 품질 관리가 아니라 품질 방치입니다. 홈플러스는 자사 브랜드 제품의 절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가격은 3,500원입니다. 싸게 보이지만 당신은 발암물질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매일 먹으면 몸속에 독이 쌓입니다. 3위, 롯데마트 수입식품 코너. 롯데마트는 수입식품으로 큰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2024년 관세청 조사에서 롯데마트가 수입한 식품 중 23%가 통관 서류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베트남산 새우를 태국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중국산 마늘을 스페인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베트남산 새우는 킬로그램당 12,000원입니다. 태국산은 18,000원입니다. 원산지만 바꾸면 50% 마진이 생깁니다. 소비자는 비싼 돈을 내고 싼 제품을 삽니다. 롯데마트는 이런 방식으로 연간 수백억 원을 챙깁니다. 당신 주머니에서 빼간 돈입니다. 롯데마트 수입 과일 코너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산 오렌지에서 곰팡이 방지제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의 2배 검출됐습니다. 티아벤다졸은 간 독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롯데마트 수입 초콜릿을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은 중금속입니다. 신장에 축적되어 신부전을 일으킵니다.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롯데마트는 수입업체가 제공한 서류만 믿고 자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검사 한 번에 50만 원이 듭니다. 연간 수천 개 제품을 검사하면 수억 원입니다.
롯데마트는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소비자 건강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롯데마트 PB 브랜드인 롯데 제품들도 문제입니다. 2024년 식약처 조사에서 롯데 브랜드 식용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고온 처리하면 생성됩니다. 롯데마트는 정제 온도를 높여서 생산 시간을 단축합니다. 빨리 만들수록 이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당신은 그 식용유로 매일 요리합니다. 매일 발암물질을 먹는 겁니다. 롯데마트 냉장유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서 롯데마트 돼지고기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됐습니다. 엘로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입니다. 가축에 과다 투여하면 고기에 남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항생제 내성이 생깁니다. 나중에 아파도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런 고기를 팔면서 신선하다고 광고합니다. 2위 GS25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음식은 간편합니다. 하지만 그 간편함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GS25 도시락 20종을 검사했습니다. 16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80% 오염률입니다. 검출된 균은 황색포도상구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먹으면 2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가 시작됩니다. 심하면 탈수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쌀밥에서 자랍니다. 실온에 2시간만 있어도 급격히 증식합니다. GS25 도시락은 제조 후 냉장 유통됩니다. 하지만 매장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냉장고 온도는 10도를 넘습니다. 법적 기준은 5도 이하입니다. GS25는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GS25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은 표시보다 평균 한 끼에 나트륨 28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도시락 한 개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GS25 도시락을 매일 먹으면 만성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GS25 삼각김밥에서는 보존요인 프로피온산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프로피온산은 곰팡이 방지제입니다. 허용치를 초과하면 소화불량과 두통을 일으킵니다. 어린이는 더 민감합니다. 행동장애와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GS25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료를 과다 사용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폐기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GS25 샌드위치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식약처 조사에서 GS25 샌드위치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대장균군은 분변 오염을 의미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위생관리가 엉망입니다. GS25는 대량 생산 체계로 하루 수십만 개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위생은 무시됩니다. 1위 쿠팡 로켓프레시. 이제 최악의 1위입니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새벽 배송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국소비자원 대규모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팡 로켓프레시 육류 제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사불드게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84% 불량률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유통기한 조작이었습니다. 쿠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라벨을 새로 붙입니다. 원래 유통기한을 지우고 새 날짜를 찍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계속합니다. 적발되어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벌금보다 폐기 비용이 더 크니까요. 당신은 상한 고기를 신선하다고 믿고 삽니다. 쿠팡 로켓프레시 채소에서는 살충제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시금치에서 클로로피리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어린이 뇌 발달에 치명적입니다. 쿠팡은 계약 농가에서 채소를 받을 때 검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빠른 배송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품질 검사는 배송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쿠팡 로켓프레시 생선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고등어에서 수은이 기준치의 1.5배 검출됐습니다. 수은은 신경독입니다. 임산부가 먹으면 태아 뇌 발달에 장애가 생깁니다. 쿠팡은 저가 공급업체에서 대량 매입합니다. 원산지도 불분명합니다. 중국 근해에서 잡힌 오염된 생선이 섞여 들어옵니다. 쿠팡 로켓프레시 유제품도 문제입니다. 2024년 식약처 조사에서 쿠팡 판매 우유새 제품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됐습니다. 젖소에 항생제를 투여한 후 충분한 휴약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유에 항생제가 남습니다. 이런 우유를 마시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깁니다. 쿠팡은 계약 목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쿠팡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회피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쿠팡은 공급업체 탓을 합니다. 자신들은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쿠팡 로켓프레시는 단순 플랫폼이 아닙니다.
직접 물류창고에서 보관하고 배송합니다. 품질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최소한의 관리만 합니다. 이제 진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지역이 없으면 의심하세요. 충남 홍성, 전북 정읍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둘째, 유통기한을 꼼꼼히 보세요. 라벨이 2장 겹쳐 있거나 찢어진 흔적이 있으면 조작된 겁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셋째, 성분표를 읽으세요. 첨가물이 5가지 이상이면 피하세요. 특히 아질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타르색소가 들어있으면 발암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품질 좋은 식품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유기농 인증, HACCP 인증, GAP 인증이 있는 제품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포장 상태를 보세요. 찢어지거나 훼손된 포장은 유통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곱째, 냄새를 맡으세요. 신선한 식품은 자연스러운 향이 납니다. 이상한 냄새나 화학적 냄새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덟째, 대형마트보다 로컬 시장을 이용하세요. 전통시장이나 농협 하나로 마트는 지역 농가와 직거래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적어서 신선하고 조작 가능성도 낮습니다. 아홉째, 제철 식품을 사세요. 제철이 아닌데 나오는 농산물은 농약을 많이 쓰거나 수입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열째, 가공식품보다 원물을 사세요. 가공할수록 첨가물이 늘어나고 영양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5곳, 노브랜드, 홈플러스, 롯데마트, GS25, 쿠팡 로켓프레시는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트들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올가홀푸드, 초록마을, 한살림 같은 유기농 매장은 엄격한 기준으로 식품을 선별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당신의 건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역 농가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높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마켓컬리와 헬로네이처 같은 온라인 쇼핑몰도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들은 생산자를 직접 만나고 재배 과정을 확인합니다. 식품 선택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결국 건강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지불하세요. 그게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에 마트에 가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세요. 원산지 확인, 유통기한 체크, 성분표 읽기, 인증 마크 확인. 이 4가지만 지켜도 가짜 음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룬 5곳 외에도 문제가 있는 마트들이 더 있습니다. 다이소 식품 코너를 아시나요? 2024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다이소 수입 과자 15종을 검사했습니다. 그중 9개에서 트랜스지방이 표시량보다 높게 검출됐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습니다.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다이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저가 제품을 대량 수입합니다. 품질 검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마트 트레이더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유명하지만 2024년 식약처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대용량 냉동새우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됐습니다. 엔로플록사신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입니다. 양식새우에 과다 투여된 항생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양식장은 항생제를 물처럼 뿌립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휴약기를 지키지 않고 바로 출하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공급업체와 계약합니다. 한 번에 수십 톤을 수입합니다. 전수검사는 불가능합니다. 샘플 검사만 합니다. 문제가 있는 로트가 들어와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걸 먹습니다. 코스트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신뢰합니다. 미국 브랜드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2024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코스트코 베이커리 제품에서 보존료 과다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머핀과 브라우니에서 프로피온 상칼슘이 허용치를 초과했습니다. 코스트코는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료를 많이 넣습니다. 또한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수입 견과류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됐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발암 물질입니다. 땅콩과 아몬드는 보관 상태가 나쁘면 곰팡이가 핍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GS25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4년 서울시 조사에서 세븐일레븐 도시락 18종 중 14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77% 오염률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브랜드지만
한국에서는 롯데그룹이 운영합니다. 롯데마트와 같은 공급망을 공유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CU 편의점은 어떨까요?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CU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CU 샌드위치 20종을 검사했습니다. 15개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75% 오염률입니다. CU는 하루 100만 개 이상의 도시락과 샌드위치를 생산합니다. 그 규모에서 위생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씁니다. 하지만 기계는 위생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미니스톱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니스톱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2024년 식약처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니스톱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아이스크림 기계는 매일 완전 분해해서 세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주들은 귀찮아서 대충 닦습니다. 매출 압박에 시달리는 점주들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는 사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장을 봐야 할까요?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곳은 있습니다.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같은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세요. 이들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이익보다 안전을 우선합니다. 계약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재배 방법을 확인합니다.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가공식품도 첨가물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적어서 신선합니다. 생산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시장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침 일찍 가면 농가에서 직접 가져온 농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상인과 대화하면서 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마켓컬리와 헬로네이처를 추천합니다. 이들은 생산자를 직접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품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잔류 농약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안전성이 검증됩니다. SSG.com의 올가 전문관도 괜찮습니다. 유기농 인증 제품만 취급합니다. 이베이의 G마켓과 옥션은 피하세요. 개인 판매자가 많아서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 생깁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트랜스지방과 과산화물이 생깁니다. 튀김 기름은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녹아 나옵니다. 유리용기나 도자기를 쓰세요. 코팅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지면 즉시 버리세요. 테플론 코팅에서 나오는 PFOA는 발암 물질입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산성 음식을 싸지 마세요. 알루미늄이 용출되어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결국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식비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장을 볼 때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성분표를 읽으세요. 의심스러운 제품은 사지 마세요. 조금 비싸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시장을 바꿉니다. 소비자가 가짜 음식을 거부하면 기업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적인 생산자를 지지하세요. 그들이 살아남아야 우리도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느슨합니다. 식약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수십만 개 식품업체를 관리하는 식약처 공무원은 1000명도 안 됩니다. 일본은 10,000명, 미국은 15,000명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업체들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적발될 확률이 낮으니 계속 위반합니다. 벌금도 너무 낮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되면 벌금은 평균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 위반으로 번 돈은 수억 원입니다. 벌금을 내도 남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들이 양심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식품안전 위반 시 징역형을 강화하고 벌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두려워합니다. 소비자 고발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식약처 고발센터 전화번호는 1399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집단 소송도 가능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NS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 제품을 발견하면 온라인에 공유하세요. 기업들은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수천 명이 모이면 거대한 압력이 됩니다. 과거에도 소비자 행동으로 기업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남양 유업 사태를 기억하세요.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기업이 무릎 꿇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독성 물질에 취약합니다. 체중이 적어서 같은 양의 오염 물질도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와 신경계가 발달 중이라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에 특히 민감합니다. 아이들 급식도 확인하세요.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물어보세요. 학부모 모임에서 논의하세요. 집단으로 요구하면 학교도 움직입니다. 임산부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태아는 어머니가 먹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은 오염 생선은 절대 피하세요. 참치, 황새치, 상어 같은 대형 어류는 수은 농도가 높습니다. 멸치, 고등어, 연어 같은 작은 물고기를 먹으세요. 햄과 소시지의 아질산 나트륨은 태아 발달에 해롭습니다. 노인들도 취약계층입니다.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몸에 축적된 중금속과 농약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식단을 챙겨드리세요. 저렴하다고 품질 낮은 식품을 드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음식은 생명입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의심스러운 제품이 있다면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걸 먹고 병원 가는 게 더 큽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우리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당신은 어느 마트를 이용하시나요? 믿을 만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식품 산업의 진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